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날 저는 대학로에서 성균관 대학교로 가는 길목에 어느 골목에 있는 안톤 체홉 극장에서 벚꽃동산 공연을 봤습니다. 이번 회는 그 공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월달인데도 날씨도 덥고 코로나19라는 역병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둔화되고 있는 차이에 이렇게 공연이라도 하나 올라가게 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빌미로 삼아서라도 한 구석에 이러한 음성 기록을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증언해야 됩니다. 습기도 좀 차고 모기도 좀 날아다니는 어느 작은 지하실에서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이 저녁 7시 30분부터 공연이 되었습니다. 저희 짐작에 꽉꽉 채우면 한 5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그 극장에 코로나19 때문에 한 칸씩 뛰어앉기를 실행해야 했고 또 그러면서도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 제 짐작으로는 한 20명 정도가 앉아서 공연을 보지 않았나 싶고 그 20명이 또 대부분 극장 관계자나 출연진들의 지인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극 관련 인사들, 연극계 인사들끼리 모여 앉아서 공연을 봤다는 얘긴데 관객들의 성분을 이렇게 추리해 볼 때 저는 이 관객들에게는 연출이나 연기가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관객들은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의 내용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들이 이 작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고 외우다시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의 대사 같은 것들도 모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 어땠다느니 저쨌다느니 연기가 어쨌다는 둥 하는 말을 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체홉의 벚꽃동산의 이데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눈앞에서 어떤 퀄리티의 공연이 행해지건 간에 나는 그 공연을 보면서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벚꽃동산의 이데아를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적 공연의 모습을 저 무대 위에 투영하면서 그냥 나 나름대로 그 작품을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제가 한 두어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벚꽃동산의 번역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벚꽃동산을 읽을 때나 공연을 볼 때마다 인간들 간의 위계질서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중요한 문제죠. 누가 어른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가 존댓말을 쓰는가 어느 정도의 경칭과 경어와 예절을 갖추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벚꽃동산 같은 경우는 라네프스카야 부인이 로파인에게 경어를 써야 하는가 반말을 써야 하는가 로파인이 라네프스카야 부인에게 마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등등 또 바리아는 라네프스카야 부인에게 하는 말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인간관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립이 되어야 하는 요소들의 혼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벚꽃동산이라는 작품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의 중역본을 사용해서 이러한 혼란에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 그 옛날의 일본어 대본의 중역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안톤 체홉 자신이 작품 안에서 인간들 간의 관계, 위계 질서를 세세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잘 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많은 러시아 유학파들이 있고 러시아 문학 연구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 관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을 여러 개의 버전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연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앙상블입니다. 이 공연의 어떤 부분에서는 앙상블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비단 이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들에서도 배우들이 이른바 자기 내면의 진실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다다다다 하고 자기 대사와 자기 연기만 달려가게 되면서 다른 배역들의 대사와 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연에서도 그러한 점을 조금 발견하였는데요. 상대 배역들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귀 기울여 주면, 아니면 연출이 애초부터 작품 전체의 리듬과 템포에 조금 더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지정해 주면 더욱 빛을 발하는 연기를 하고 배우 자신이 무척이나 행복하였을 배역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앙상블은 근대 연극의 본질입니다. 독립극장 운동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 플레이를 배제한 앙상블이고, 우리 한국 연극의 경우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앙상블을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 교육되고 메소드 연기라는 개념이 얼치기식으로 이해되면서 앙상블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벚꽃동산 안에 등장하는 이 벚꽃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은 귀족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젠트리로 표기되는 계층입니다. 노블 클래스가 아니죠. 우리말로 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안 그런 것 같고 안 그런 척하지만 아직도 한국 연극학은 빈곤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겉멋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까면서 나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보다 겸손한 자세로, 보다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한국 연극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를 동학들에게 촉구하면서 이번 회는 그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